삑, 삑. 새벽 3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개 한 마리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수의사가 마취제를 준비하는 순간 꺄! 이 세상 것이 아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개는 마취제 냄새만 맡아도 발작을 일으켰어요. 수술 중 발견한 건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온몸에 새겨진 정교한 절개 흔적들. 이건 치료가 아니었어요. 실험이었죠. 그런데 이 개가 바로 25억 원을 상속받은 그 개였다는 걸 아시나요? 3개월 전 갑자기 실종됐던 바로 그 개 말이에요. 준호야, 이 개는 그 3개월 동안 도대체 어떤 지옥을 경험했던 거야? 그리고 왜 한 재벌이 죽으면서까지 개에게 전 재산을 물려줬을까요? 오늘 밝혀질 진실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깊은 밤이었어요. 준호는 병원 수술실에서 마지막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응급동물병원을 운영해왔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건 여전히 힘들었어요. 후, 한숨을 내쉬려던 그때였습니다. 삑, 삑. 응급신호가 울려 퍼졌어요.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선생님,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와요. 간호사 민지가 급하게 외쳤어요.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들것이 들어왔어요. 그 위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골든 리트리버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개는 숨을 겨우겨우 쉬고 있었습니다. 털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오른쪽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어요. 빨리 수술실로. 준호는 모든 걸 뒤로 미루고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마취제를 준비하는 순간이었어요. 꺄안! 개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올라오는 소리 같았어요. 준호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왜 이래요? 민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마취제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극심하게 반응하는 개는 처음 봤습니다. 마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진정제부터 써보죠. 다른 약을 사용하자 개는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개의 목 뒤쪽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보였어요. 마이크로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과는 달랐어요. 훨씬 정교하고 비싸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개의 배와 다리 곳곳에 이상한 수술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정교했어요. 마치 실험을 한 것 같은. 이게 뭐지? 준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술을 마친 후 준호는 마이크로칩을 스캐너로 확인해 봤어요.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등록자 이동혁 등록일 2023년 8월 15일 반려동물명 루이. 이동혁?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준호가 곰곰 생각하던 그때 민지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선생님, 변호사분이 오셨어요. 1시간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준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수 변호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어요. 루이라는 개가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실은 한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루이는 25억 원을 상속받은 개입니다.
네. 준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동혁 회장님의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어요. 3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루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신 거죠. 그럼 그 개가, 네. 그런데 이상해요. 한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루이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5억 원을 상속받은 개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신의 병원에 왔다고? 혹시 이동혁 회장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동물 제약회사를 운영하셨어요. 그린 바이오텍이라고. 그 순간 준호의 등골에 오싹함이 흘렀어요. 동물 제약회사, 마이크로칩, 이상한 수술 흔적들, 그리고 마취제에 대한 극심한 반응. 설마 준호의 마음속에서 끔찍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돌아간 후 준호는 루이를 관찰했습니다. 루이는 깨어나 있었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루이야, 괜찮아? 준호가 다가가자 루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루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병원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계속 움직였어요. 어디 가려는 거야? 준호가 따라가 보니 루이는 약물 보관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서성거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뭘 찾고 있는 거야, 루이야? 그때였어요.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왠지 섬뜩했어요. 준호가 문을 열자 40대 정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로? 혹시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이승연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어요. 루이라는 이름이. 그 순간 준호 뒤에서 루이가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였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아주 많이. 죄송하지만 오늘은 늦었으니 꼭 봐야 합니다. 이승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그 개는 제 것이거든요. 루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준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 남자가 누구든 루이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죠. 지금은 환자가 많이 아파서. 그럼 내일 반드시 뵙겠습니다. 이승연이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루이를 잘 돌봐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숨어 있었어요. 문이 닫히자 루이는 그제야 진정됐습니다. 준호는 루이를 바라봤어요. 이 작은 생명체가 대체 무슨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루이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루이가 준호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의 가슴 한켠이 아파왔어요.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루이와 함께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산길을 올라가니 이동혁 동물재활치료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곳이구나. 준호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루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루이야, 왜 그래? 준호가 다가가려 하자 루이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센터 뒤편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 진한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혹시 루이를 찾아오신 분인가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박준호 수의사고요. 저는 최유미예요. 여기서 일했었어요. 유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루이를 보니까 모든 게 다시 떠올라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루이의 반응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기잉, 기잉. 루이가 바닥에 엎드린 채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유미 씨,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유미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덜덜 떨렸습니다.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유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동혁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처음에는요. 그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3개월은 달랐어요. 매일매일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거든요. 이상한 소리요? 동물들이 우는 소리였어요. 유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음에는 치료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루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센터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리면서도 계속 걸어갔어요. 루이야, 어디 가는 거야? 준호가 따라갔습니다. 루이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몸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요. 유미가 급하게 말렸어요. 거기는 가면 안 돼요. 하지만 루이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뒤따라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차갑고 어두웠어요. 끝쪽에 큰 냉동 보관고가 있었습니다. 루이가 그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야! 갑자기 루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의 등골에 서늘함이 흘렀어요. 여기서 뭐가 있었던 거죠? 준호가 유미를 바라봤어요. 유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승현 씨가 협박했어요. 협박이요? 제 딸이 희귀병에 걸렸거든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유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이승현 씨가 치료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준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무슨 부탁이었죠? 동물 실험.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신약 개발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유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돈벌이였어요. 루이가 다시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동혁 회장님이 알게 되셨어요. 아들이 하는 일을. 유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회장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몰라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루이를 상속자로 만드신 거군요.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회장님은 마지막에 모든 걸 멈추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유미가 고개를 떨었어요. 이승현 씨가 증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동물들을 모두.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루이만이 운 좋게 탈출할 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을까요? 루이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루이는 여전히 냉동 보관고를 바라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하지만 루이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유미 씨, 혹시 증거가 남아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승현 씨가 다 치웠을 텐데. 그때 루이가 갑자기 냉동 보관고 쪽으로 다가갔어요.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루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유미가 놀란 눈으로 루이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회장님이 뭔가 숨겨놓으셨을까요? 루이가 냉동 보관고의 특정 부분을 계속 가리키고 있었어요. 준호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전문 수색팀이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파견한 팀이었어요. 정말 여기 뭔가 있을까요? 경찰관이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냉동 보관고를 바라봤습니다. 루이가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루이는 여전히 냉동 보관고 앞에서 떨고 있었지만 특정 지점을 향해 발을 들고 있었어요. 저기, 저 모서리 부분이요. 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색팀이 냉동 보관고를 열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루이가 갑자기 울음소리를 냈어요. 기잉, 기잉.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수색팀원 중 한 명이 외쳤어요. 냉동 보관고 깊숙한 곳, 얼음 덩어리 사이에서 작은 방수팩이 나타났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팩을 열자 USB 메모리와 여러 개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동혁 회장님이 숨겨놓으신 거네요. 유미가 눈물을 흘렸어요.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화면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실험 기록 2024 동영상 증거 음성 메모 최종.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폴더를 열자 끔찍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실험 동물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럴 수가. 경찰관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두 번째 폴더의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이승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신약 LX-47의 3차 실험을 진행한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영상 속에서 루이와 다른 개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안 돼요. 그만해요. 유미가 화면을 보지 못하겠다며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마지막 폴더를 열었어요. 이동혁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내 아들이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죄를 갚아야 한다. 루이야, 미안하다. 음성이 끊어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요? 유미가 흐느꼈어요.
그때 다른 파일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 승연특 거도용 계획.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이승연이 실험 결과를 조작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내려고 했던 계획이었어요. 이 자식이. 경찰관이 이를 갈았습니다.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네요. 준호가 루이를 바라봤어요. 루이는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죽은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루이야, 정말 힘들었구나. 준호가 루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유미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동물들을 어떻게 했는지 유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처분했다는 뜻인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유미가 끄덕였어요. 루이만 탈출했어요. 그날 밤에 루이가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승연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상 통화였습니다. 할아버지 소식을 듣고 급히 연락드려요. 화면에 20대 청년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동혁 회장의 손자 이지훈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어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루이는 괜찮나요? 지금은 안전해요. 하지만 준호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삼촌이 정말 그런 일을? 할아버지가 남기신 증거가 있어요. 준호가 USB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이 화면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겠어요. 루이를 꼭 보고 싶어요. 통화가 끝나자 갑자기 밖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자동차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경찰관이 경계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이승현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승현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루이가 보자마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 조사 중입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사? 뭘 조사한다는 거지? 이승현의 눈빛이 위험해졌어요. 그때 그가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의 실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승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디서 찾은 거야? 이동혁 회장님이 남기신 증거입니다. 준호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승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배신한 거군. 그의 목소리에 도끼가 섞였어요. 배신이 아니라 정의예요. 준호가 맞섰습니다. 당신이 한 짓을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요? 이승현이 준호에게 다가섰어요. 넌 뭘 알아?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야. 희생? 이건 학대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경찰관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승현 씨, 동행해 주시죠. 뭐? 이승현이 당황했어요.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이승현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았어? 그가 마지막으로 루이를 노려봤어요. 루이는 준호 뒤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일주일 후
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동혁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을 찾았어요.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진짜 유언장이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네. 회장님이 은행 금고에 따로 보관해 두셨더라고요. 유언장을 펼치자 이동혁 회장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나의 마지막 소원은 실험동물 재활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루이와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고통받지 않도록.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함께 있었어요. 한 변호사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편지 겉봉에는 루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야, 너희들이 겪은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평생 안고 살겠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루이가 준호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회장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지훈이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온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루이야. 지훈이 무릎을 꿇고 루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루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지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미안해 하셨을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미가 다가와 말했어요.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마지막에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하셨죠. 삼촌은 어떻게 됐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구속됐어요. 동물보호법 위반의 사기죄까지. 준호가 답했어요. 그동안 삼촌의 과거도 많이 밝혀졌어요. 이승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의대를 중퇴한 후 아버지의 사업을 이용해 부정축제를 시도했던 것이죠. 아버지 회사 이름으로 가짜 연구를 하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았어요. 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유미가 고개를 떨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딸 치료비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3년 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준호가 유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유미의 눈에 새로운 결심이 보였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국의 동물보호단체들이 루이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에요.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예요. 민지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시태그 루이를 구해줘. 해시태그 동물실험 반대. 수많은 사람들이 루이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기부금도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한 변호사가 말했어요. 모두 실험동물 재활센터 건립에 사용하고 싶다고 하네요. 준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루이의 마음이었어요. 루이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우는 소리를 냈어요. 루이야, 괜찮아. 준호가 매일 밤 루이를 달래주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않아. 하지만 루이의 상처는 깊었어요. 준호는 동물 심리 치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에서 관련 책들을 사들고 와서 밤늦게까지 읽었어요.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지가 걱정했습니다. 루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유미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험동물 재활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진실했어요. 딸도 이제 많이 좋아졌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다른 실험동물 출신의 개들이었어요. 구조단체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루이가 그들을 보는 순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루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존재에게 관심을 보인 것이에요. 한 마리의 작은 비글이 루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도 실험을 당했던 흔적이 몸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루이가 천천히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비비며 인사했어요. 저런.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루이가 처음으로 다른 생명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비글도 루이의 따뜻함을 느꼈는지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루이가 변하고 있어요. 유미가 감동해서 말했어요. 그날 밤 루이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루이에게는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지훈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수의학 공부를 마치고 이 일에 전념하겠어요. 지훈 씨, 준호가 감동했습니다. 함께해요. 루이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루이가 그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것처럼. 1년 후, 가평의 푸른 언덕 위에 새로운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이동혁 동물재활센터. 오늘이 드디어 개원식이었어요. 준호는 정장을 입고 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꿈 같아요. 유미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녀는 이제 전문 동물 심리 상담사 자격을 받고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준호가 웃으며 답했어요. 루이가 그들 사이로 뛰어왔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고 활발한 모습이었어요. 목에는 치료견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루이야, 오늘 중요한 날이야. 준호가 루이를 쓰다듬었어요. 루이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개원식이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사람들, 기자들, 그리고 루이의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까지. 이 센터는 단순한 동물병원이 아닙니다. 준호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상처받은 생명들이 다시 희망을 찾는 곳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지훈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수의사 자격을 받고 센터의 부원장이 된 그였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이가 보여준 용기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루이를 바라봤어요. 루이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센터 구경이 시작됐어요. 넓은 운동장에서 여러 마리의 개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모두 실험동물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 모습 좀 보세요. 한 방문객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여요. 루이가 새로운 어린 개 한 마리에게 다가갔어요. 그 아이는 아직 겁을 먹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루이가 조심스럽게 코를 비비며 인사했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루이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개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루이가 정말 훌륭한 치료견이 됐네요. 유미가 말했어요. 자신의 아픔을 딛고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개원식이 끝난 후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이승현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된 제약회사들도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동물 실험 윤리가 강화됐대요. 민지가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체 실험법 개발 예산도 크게 늘었고요. 준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루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저녁이 되자 센터는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루이와 함께 운동장을 걸었어요. 루이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널 만났을 때가 생각나. 루이가 준호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생명은 실험 대상이 아니야. 준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지.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이동혁 회장이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손님이 왔어요. 생후 6개월 된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불법 실험실에서 구조된 아이였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조단체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루이가 도와줄 거예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루이가 어린 강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루이가 천천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어린 강아지가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루이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 것 같았어요. 드디어 두 아이가 코를 맞댔습니다. 저런, 유미가 눈물을 닦았어요. 루이가 정말 대단해요. 그날 오후 준호와 루이는 특별한 곳에 갔습니다. 이동혁 회장의 묘지였어요. 하얀 비석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회장님, 약속 지켰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루이는 이제 행복해요. 루이도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춤췄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준호가 루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루이가 꼬리를 흔들며 답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센터로 돌아갔어요. 그곳에는 도움을 기다리는 많은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루이가 먼저 뛰어가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던 루이가 이제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 모습을 보며 깊이 깨달았어요. 진정한 구원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해가 저물어가는 센터에서 루이와 친구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